때는 조선 중기 남쪽 바닷가에 자리한 아늑한 해담마을의 늦가을이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황금빛 콩밭이 서늘한 바람에 물결처럼 출렁였고 마을 안악들은 분주히 콩잎을 따며 겨울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 콩잎은 겨우내 귀한 찬거리가 되거나 잘 삶아 소에게 먹이는 요긴한 양식이 되었지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의 외동딸이었던 서하 또한 그 가을날 홀로 콩밭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적고 어딘가 모르게 한쪽 어깨가 기운 듯한 모습으로 늘 깊은 시름에 잠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서하는 젊은 나이에 혼인한 지 2해도 채 되지 않아 남편을 큰 병으로 잃고 친정으로 돌아온 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 대신 콩잎 뜯는 과부라 수군거리곤 했지만 서하는 묵묵히 자신의 시간을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그녀가 고요히 콩잎을 따고 있을 때였습니다. 밭고랑 너머로 물동이를 든 낯선 사내 하나가 멈춰서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햇볕에 그을린 까만 얼굴에 해진 옷을 걸쳤고 발에는 집신조차 없이 흙투성이 맨발이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막 굴러나온 듯한 행색이었죠. 그 사내, 무영은 한동안 묘한 눈빛으로 서하를 바라보더니 들고 있던 물동이를 밭고랑에 휙 던지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콩잎을 너무 많이 따지 마시오. 조금만 따고 가까운 데로 나와 보시지요. 그 말은 어찌나 뻔뻔하면서도 힘이 있던지 서하는 콩잎자루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누가 저런 미천한 유랑민을 함부로 밭에 들였는가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심스레 발을 옮겨 자리를 피하려다 이내 다시 돌아앉아 말없이 콩잎만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하의 머릿속은 온통 낮에 보았던 사내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뻔뻔하다기엔 너무도 당당했던 모습,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과 낮게 울리던 목소리. 서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지요. 집안 식구들이 모두 잠든 깊은 밤, 서하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길러준 유모가 낮에 쪄놓은 인절미 몇 개를 몰래 싸서 치마 속에 소중히 숨겼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어제 그 사내가 서 있던 밭고랑 모퉁이에 인절미를 콩잎에 싸서 조용히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서하는 말없이 그 자리에 인절미를 놓아두었습니다. 떡은 언제나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녀는 이상하게도 그 사실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느 날 인절미를 너무 자주 챙겨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유모가 물었습니다. 아씨, 누구 주려고 자꾸 떡을 싸시는 겁니까? 그거 들키기라도 하면 말 많은 고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십상입니다요. 서하는 아무 대답 없이 눈을 내리깐 채 조용히 인절미를 싸서 품에 넣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밭둑 너머에서 다시 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떡, 참으로 맛이 좋았소이다. 처음 며칠은 허겁지겁 먹었는데 오늘은 천천히 씹어 맛을 음미해보았소. 서하가 그 말에 고개를 들자 사내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배불리 먹고 나니 이제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구려. 그날 저녁, 서하는 마루 끝에 앉아 하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내의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지요. 사람처럼 살아보고 싶소이다. 그 한마디가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하여 서하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붓을 들고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고 번져나가는 먹물 끝에 겨우 한 줄의 글꼴을 써 내려갔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오? 다음 날 서하는 인절미와 함께 작게 접은 한지 쪽지를 떨리는 손으로 콩잎에 쌌습니다. 떡보다도 그 쪽지를 더 조심스럽게 감싸는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떡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답장인 듯한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냥 무영이라 하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몇 해 전에는 역병으로 동생마저 잃었소. 그 후로 마을마다 떠돌며 살고 있소이다. 떡을 받은 날은 태어나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감격스러웠소. 그 쪽지를 가슴에 품은 채
서한은 방으로 들어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홀레날 입었던 저고리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장롱 깊숙한 곳의 은실 꽃자수가 괜스레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웃은 끝에 이불에 고개를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며칠 뒤 밭둑 너머에서 기다리던 무영의 모습은 한결 단정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듬어졌고 낡은 옷도 물에 빨아 입어 제법 말끔했지요. 그는 품에서 작은 나무 토막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제 손으로 직접 깎은 숟가락이요. 변변치 않지만 아쉽게 드리고 싶소. 서화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으로 만져보니 나무결이 매끄럽게 다듬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밥은 굶지 않았을까? 그녀는 숟가락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숟가락은 쓰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고이 간직하다가 언젠가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쓰겠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들녘은 어느덧 붉은 황혼으로 물들고 있었지요. 한편 며칠째 이어지는 서화의 수상한 행적과 부쩍 줄어든 양식의 유모의 눈살이 찌푸려졌습니다. 아씨, 요새 어째 양식이 부쩍 빨리 줄어드는 것 같구려. 떡이며 김치도 자주 없어지고 말이오. 서화는 그 말에 고개만 숙인 채 방으로 들어갔고 그 모습의 유모는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아이고, 이 험한 세상에 과부 치마만 둘렀다 하면 건드려 보려는 놈들만 넘쳐나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다음 날 유모는 일찌감치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척하며 서화의 뒤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멀찍이 밭둑에 엎드려 서화가 밭고랑 한편에 조심스럽게 떡을 놓고 돌아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지요. 잠시 뒤 어디선가 나타난 무영이 허리를 깊이 숙여 그것을 주워드는 것을 본 유모는 조용히 입을 막은 채 돌아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화가 부엌으로 나서려 하자 유모는 소쿠리 위에 두부국 한 그릇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싸서 가시오. 허전하게 떡만 들이밀지 말고. 사내라면 국물 있는 것도 좋아할 테니. 서화는 놀라 유모를 바라보았고 유모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돌아섰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이 마음 준 거야 뭐라 할 수 없지? 다만 사람 보는 눈이라도 제대로 지녔으면 좋으련만. 그날 서화는 처음으로 무영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제 유모가 두부국도 보탰습니다. 따뜻할 때 한 그릇 드시지요. 무영은 두 손으로 소쿠리를 받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망울은 어느새 촉촉이 젖어 있었지요. 음력으로 금음이 닿은 밤, 하늘엔 별도 달도 없었습니다. 세찬 바람이 부는 그 밤에 서화는 마루에 나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씨, 이 밤중에 무슨 일로 마루에 나와 계신게요? 밤바람이 뼈를 때리는데 어서 들어가시지요. 괜찮습니다. 유모. 그 사람이 오늘 밤 이리로 오기로 했습니다. 유모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이 지났을 무렵 마당 끝에서 조용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영이었지요. 아씨, 오래 기다리셨소. 그리 오래지는 않았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익숙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무영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서화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목걸이요. 바닷가에서 주운 조개 껍데기로 만든 것이지만 제 정성만은 다 담았소이다. 서화는 그것을 받아 손끝으로 매만졌습니다. 작고 하얀 조개 껍데기가 고운 실로 정성껏 엮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영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마음이 있소? 그 한마디에 무영은 얼굴이 붉어질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마루에 걸터 앉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묻곤 하셨지요.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고.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함께 나눌 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요. 무영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씨는 나 같은 놈이 부끄럽지 않으시오. 서한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일에 어찌 높고 낮음이 있겠소? 달 없는 금은밤,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한 소문이 방앗간 안악들의 입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들었나? 그 콩잎 과부가 웬 떠돌이 사내를 매일같이 만난다더라. 쯧쯧, 그러게 말이야. 떡이며 반찬이며 싸다 바치는 걸 본 사람도 있다던데. 소문은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서한은 그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무영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마시지요. 마을에 말이 너무 많습니다. 무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품앗이가 있던 날, 무영이 없는 들판은 어딘가 허전했습니다. 서한은 방구석에 앉아 긴 한숨만 내쉬었지요. 그날 밤, 그녀는 무영이 어둠 속으로 멀어지는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유모가 그런 서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씨, 사람 입은 두려운 것이지만 사람 마음은 더 야속한 법이지요. 좋아하는 걸 죄로 삼는 건 저 입들이 하는 짓입니다. 유모는 서하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아씨를 길렀으니 이 손으로 지켜드릴 생각이오. 한 번쯤은 아씨도 마음대로 웃어도 되는 날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날 저녁, 서하는 다시 소쿠리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유모는 말없이 그 곁에 두부조림을 하나 더 얹어주었지요. 3월 초, 마을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서하는 오랜만에 비단 치마를 꺼내 입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터 한편, 나무 그릇을 파는 좌판 뒤에 몸을 웅크린 채 숟가락을 깎고 있는 무영이 보였습니다. 서하가 천천히 다가가 그의 앞에 서자 무영은 고개를 들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마치 어제 본 듯이 말이지요. 잘 지내셨소? 예, 마시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장터의 안악들이 손가락질하며 수군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무영은 고개를 떨구었고 서하는 주춤했지만 이내 단호하게 나무 숟가락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이거 얼마요? 2푼이면 됩니다. 서하는 은전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쓸 거요. 오늘 저녁부터. 그 말에 무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서하는 숟가락을 품에 넣고 아무 말 없이 장터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서하의 밥상 위엔 새 숟가락이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많지요. 누가 만든 숟가락인들 어떻습니까? 그저 밥만 잘 퍼올리면 그만인 것을. 서하는 조용히 웃으며 밥을 떴습니다. 밥알 사이로 연두빛 봄 기운이 퍼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 후, 고을에 새로 부임한 사또가 봄맞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잔치마당 한편에서 무영도 마을 장정들과 함께 줄다리기를 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이, 나무 깎는 무영이. 이번엔 우리 쪽이 이겨야지. 장정들의 외침에 무영은 힘껏 줄을 당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하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줄다리기에서 이긴 무영의 편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루에 오른 무영을 한참 바라보던 사또가 말했습니다. 이 잔은 본디 떠도는 자라 들었는데 힘은 장사요 인상도 반듯하니 관아의 일꾼으로 써도 되겠구나. 그 말에 장내가 웅성거렸습니다. 떠돌이 무영에게 관아에서 일자리를 준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서하는 조용히 잔치마당을 빠져나와 뒤뜰 매화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잠시 후 무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앉았지요. 아씨, 저는 이제 관아 일꾼이 된답니다. 이젠 떠돌이가 아니요. 그 말에 서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고을에 머물 것이요? 무영은 대답 대신 매화 한 송이를 꺾어 그녀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꽃도 뿌리를 내리면 그 자리가 집이 되지요. 저도 그리할 것이요. 매화 향이 은은히 번지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손등 위에서 가만히 흔들리며 무엇보다도 고요하게 두 마음을 대신 말을